시간이 나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다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한공수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인 교수님, 그리고 김종수 대표님, 그리고 김동현 이사님까지 세 분 이렇게 오셨는데, 세 분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외갓집 식구 두 분 또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정훈 교수, 그리고 김종일 대표님 두 분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 대표하고 우리 오신 학우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그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현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발 드렸습니다. 저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자, 첫 발, 사격, 개시. 두 번째, 사격, 개시. 이거 드렸어요. 비를 과연 누가 멈추게 할 것인가? All Stop the Rain, 이 비를 과연 누가 멈추게 할 것인가? 1972년까지 미국은 이 월남전, 베트남전에서 월맹 군들의 그 은신처, 그 게릴라전을 펼치는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서 맹독성 제초제인 고엽제를 무려 베트남 전역에 1900만 갤런을 살포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전쟁, 이 지루하고 잔인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 비, 지금 내린 이 비를 빨리 멈춰야 한다라고 노래를 했던 게 바로 All Stop the Rain, 아까 그 노래예요. 월남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월남이 무너지면 바로 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이 다 공산화된다는 걸 가장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캘리포니아 출신의 어느 그 그룹이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비를 본 적이 있어? 그룹 이름이 그 유명한 바로 CCR입니다. CCR. 우성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너희들이 그 비를 본 적이 있어? 바로 이 노래.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당시에 월맹군 탱크가 지금 대통령궁에 들어와서 월남의 대통령궁에 들어와서 깃발을 꽂는 이 날이 4월 30일이었어요. 제가 강의한 날이 4월 30일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강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일어서게 만들더라고요. 박수 한번. 유양의 음악 얘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제가 왔죠. 이 강의를 저는 하려고. 근데 방향과 속도가 기가 막히게 잘 맞은 거야. 방향과 속도가 맞았을 때 뭐가 이루냐? 그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은 거야. 이 강의를 하루 전만 했거나 하루 늦게 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들 선생님 강의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야, 이렇게 재밌는 강의, 와, 역시. 그리고 이 노래를, 방금 해피와이브 신도로란 그 노래를 제가 통기타를 들고 현장에 라이브로 해버렸어요. 타이밍이 제대로 맞는 사람이, 그 타이밍을 못 잡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야. 1981년에 인도 출신의 주의자 주빈 메타가 이끄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예요. 예루살렘에서 멋진 그 공연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 그리고 다 끝났어. 다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아쉬움이 나면 객석에서 무슨 소리 들려요? 앵콜 하죠. 딱 나와서 이제 앵콜을 시작하는데, 앵콜이 나오니까 주의자가 싹 사라졌다가 어떻게 한번 나타나죠. 다시. 그걸 커튼콜이라고 그래요. 싹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쫙 나와서 자,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딱 하는데, 중간쯤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웅성하게 다 일어나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야유 보내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자는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를 해버립니다. 바그너가 누구예요? 반유대주의자예요. 반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을 패스트 취급을 했고, 유대인들과는 예술적 접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유대인들과의 접촉에 불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역사의 죄인 히틀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가장 광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그 음악가가 바로 바그너였어요. 바그너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수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정착할 곳이 없어서 세계를 떠돌다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자기 조국을 그리하면서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학살수용소에서 무려 600만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가스실에서 가스를 주입하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그너 음악을 연주하게 만들어요. 음악이 뭐다? 죽음의 선율이요, 공포의 음악인 거예요. 바그너 음악을 연주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음악을 연주하거나 지휘하지 않는다. 천재 음악가였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바그너. 맨날 빗장에 쫓겨서 도망다녀요. 도망가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납니다. 펑크가 나니까 이번에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는데 거기서 악상을 떠올려서 그걸 음악으로 표현을 해요. 완전히 미친놈이지, 이게. 그렇게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저도 음악과 오디오에 미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미쳤는데 그걸 보고 이 히틀러는 이게 독일의 위대함이고 독일의 정신이고 역시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음악가가 바로 바그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휘자였더라면 어떤 음악 연주했을까요? 앵콜곡으로. 저는 제가 지휘자였더라면 이 음악 연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음악 준비했습니다. 앵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우리는 형제다. 축배하고 다 같이 춤을 추자. 우리는 한민족. 하바나킬라. 이스라엘의 민속 음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이런 음악을 연주했더라면 분위기가 어떻게 달렸을까? 그러나 비록 그 바그너가 이 죽음의 선율,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쯤 이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축복을 받으셨어요. 행진. 많이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이 음악 듣고 축복 받으셨죠? 그죠? 바그너 오페라 로엔글린 중에서 홀레이 합창. 바그너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듣고 다 축복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의 음악이 왜 공포, 죽음의 음악으로 들렸을까? 근데 그거를 깬 멋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마지막 앵콜곡이 나오니까 앵콜곡으로 이걸 연주합니다.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어깨동무라고 춤을 췄어요. 바로 이런 분이 내가 상대는 아닌 거지. 그리고 부산 공연을 할 때 호랑이 부산항이 앉아. 역시 상대를 배려하는 거. 그리고 아까 이 바그너 주빈 메타가 바그너 음악을 연주를 했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칭찬, 좋은 거 좋지만 상대가 싫어하는 거는 나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떠돌다. 고맙습니다. 이재하님의 시인데 조영남 씨가 본인이 세상 떠나면 이제 추모곡으로 이거 해달라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자가 교회에 온다고 어떤 그때마다 하나씩 타이틀이 있었어요. 회장님이어서 유 교수님 어떻게 50분을 어떻게 좀 보내면 좋겠습니까? 제가 강의할게요. 몰라. 장 맞출 때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많이 신청되는 음악이 바로 이 한번 보시고 누군지 하나 맞춰보세요. 시작! 방정환. 이 강의를 그날 여기서 그냥 즉석으로 제가 한 거야. 이거를 조금씩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어린이 문화운동가고 사회운동가, 어린이날 창시자이고, 보험가는 고은향이고, 호는 소파입니다. 자, 여러분, 저 조금 더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짠. 이 같아. 그렇죠? 1899년에서 1931년까지 살으셨으니까 3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설명했죠. 작을 소 물결 파, 잔잔한 물결. 얼마나 의미있습니까? 잔잔한 물결. 바로 이분입니다. 최초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에요.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중을 하자 해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1925년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하나 내놓습니다. 어린이라는 잡지를. 근데 여기에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시를 하나씩 써서 올리라고 딱 그래요. 그때 아주 아름다운 시 하나가 이 어린이 잡지에, 최초에 나온 어린이 잡지에 여기 입선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네, 수원에 살고 있는 12살 최순례라는 소녀가 이 시로 입선을 합니다. 저는 이 시 보고요, 정말 갑자기 그 붉은 머리 사제 있죠? 신부님 사제, 비발디, 사계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악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했죠. 12살 소녀가, 자, 보세요. 뜸보기, 뻐꾸기, 그리고 기러기, 귀뚜라미, 나뭇잎이 붙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한 계절이 지나가는 걸 기가 막히게 표현을. 가을, 겨울이죠. 뻐꾸기는 우리 봄철새예요. 5월, 6월 사이에 잠깐 왔다 가는. 그리고 뜸부기, 우리 여름에 논에서 볼 수 있는 그 뜸부기. 그리고 귀뚜라미가 가을이 오고 나뭇잎 우수 떨어지고, 기러기가 언제 오죠?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조그만 시 속에서 정말 이 생물 구무까지 시켜주는 12살 소녀가 이걸 썼는데, 지금 동호 밖에 서서 누굴 기다려요? 서울 가신 오빠를 기다리죠. 자, 이 동호 밖에 서서 당시에 요즘 애들처럼 뭐 오리털 파카가 있어요, 패딩이 있어요. 그냥 이 호쩌거리 입고 얼마나 초기 동호 밖에 서서 오빠를 기다리는데, 그 오빠가 마음속에 오빠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12살 소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가고 1926년이 됩니다. 이 잡지의 코너에 또 하나의 시가 입선이 돼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국민가요 수준의 고향의 봄. 당시에 마산에 살고 있는 14살 이원수라는 소년이 썼던 그 시인데, 여기서 기가 막힌 곳이 있죠, 여러분. 울긋불긋 꽃동네, 차리인 동네, 그리고 냇가의 수양부들 춤추는 동네. 이 동네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내비로 검색을 해도 어느 동네 주소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마음속에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비로 검색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절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만주은혜지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만남을 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됐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얼굴 한 번도 못 보는데 서로 펜팔을 시작하고, 펜팔하는 과정에서 서로 결혼까지 약속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8년 후에 1934년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8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펜팔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8년 후에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이원수 이 청년은 현장에 나타나지 안 나옵니다. 당시에 반일 독서의 사건, 지금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돼요. 두 분입니다, 여러분. 오빠 생각 12살 때 쓰셨던 분. 오빠 생각이 1925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올해 정확하게 100년째 되는 날이에요. 오빠 생각이 세상에 나온 지 딱 100년째 되는 해. 그리고 고향에 보면 이제 99년이겠죠. 자, 우리는 이 두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원수 최순애는 아동문학을 떠나서 우리 한국 문학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두 분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한국 문학에서 우리 시를 쓰시고 문학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두 분들이 결혼할 때 방정원 선생님은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의 그 추모 음악으로 이분이 계셨더라면 아마 줄에도 보셨을 거, 얼마나 참 험한 사생의 다리가 되어 주셨을 텐데.
딸을 하나 또 잃게 돼요. 딸을 잃게 되는데 그 딸을 잃을 심정으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죠. 나무야 지금 안 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딱 들으셨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있습니다. 맨들리즈리오 그 전자는 고향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다는 어느 바다를 얘기를 할까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벌써 보세요. 어디? 어디? 아, 이 어느 바다? 이 바다가 어느 바다? 그렇죠. 정답 나오네요. 마산 앞바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고향이 바로 마산이고요. 고향에 몸쓰셨던 이원 선생의 고향이 마산이에요. 저는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단지 이것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요. 마산역 앞에 있는 노상 이은상 선생의 바로 노래비죠. 마산역에 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그냥 이 얘기만 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 하나 여러분들하고 시 하나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당나라 왕조 최고의 여성 시인이었던 바로 설도. 당나라 장안 출신이니까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서울 출신이죠. 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첫 선을 꼽을 만한 여류 시인이자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여류 시인이죠. 여류. 그 분야에 뛰어난 여성이라는 뜻이죠.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었던 바로 이부. 호가 태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이태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백거의 원진 두보와 거의 같이 교류했던 바로 설도입니다. 관기였었어요.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관직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인 거죠. 아버지가 관직에 계셨고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외모는 물론 이러니와 시, 악기, 노래, 춤 만능 지금으로 말하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됐을 때는 궁중에 국가 행사나 연회가 있을 때 항상 갔던 8살 때부터 시를 썼대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동우, 이문, 중으로 마무리를 했죠. 가운데 중자로 마무리를 했죠. 근데 8살 딸도 마무리를 어떻게? 바람풍으로 마무리를 하죠. 같은 단 한 사람도 누구한테나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원진이라는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죠. 낙양으로 이제 발령이 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자,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벼루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지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중에 확인을 하자. 그리고 떠났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나타나질 않죠. 연락이 되질 않고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원진이라는 그 절도사는요, 본인보다 한 11살이나 연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세 과거에 급제한 수재였죠. 자, 나중에 1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그 원진을 찾아가지만 돌아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춘망사라는 시예요. 1200년에 썼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썼던 시가 바로 춘망사라는 시인데 총 한 개의 시가 총 4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 3, 4. 우리 노래 1, 2, 3, 4절 있듯이. 한개 불동상. 시작. 화락불동비. 옥문상사처. 화계화락시. 계속 지금 사랑하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돌아오라고 기다리죠. 그래서 1200년에 설도가 썼어요. 김소월 선생의 스승이었던 김옥 선생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언어에 맞게 번안을 해서 김성태님이 곡을 붙인 게 바로 불멸의 가곡 동심초라는 노래. 여러분, 동심초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닙니다. 1200년에 이미 썼던 가사예요. 동심초 보실까요? 설도라고 되어 있죠. 이미 썼던 바로 그 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풀매듭을 지으면서 한갓대이 헛되이 위에 풀잎만 맺고 있는 거 그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다. 자, 한마음 그대와 맺지 못한 사랑,
멋진 여자와 바람둥이 원진의 얘기가 바로 설도는 죽을 때까지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비분성신의 감정을 불끝에 모아서 계속 시를 쓰죠. 설도가 이제 이렇게 살았던 곳이고요. 망강로 공원. 그리고 그 공원에 가면 설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 이렇게 춘망사 사수가 이렇게 적혀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중국에 가는 그 우리 여행객들 있잖아요. 우리 가이더가 설도 기념관에 가서도 이 춘망사 그 시가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면 이 시가 바로 그 중에 이 삼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심초라고 설명 이룬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옛날에 엄마가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하냐고, 배워서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워서 남 주냐고 그랬잖아요. 배워서 남 주자. 여러분들도 배워서 남 주세요. 그게 복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면 소리가 들린다. 동심초를 들으시면 되는데 오늘 그냥 가고 마지막 사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면서 썼던 마지막 사수. 자, 나감한지 심정이 되어서 한번 같이. 자, 번작 양상사, 옥저 수조경, 춘풍 지부지, 가지 괴로워라 사모하는 마음이여 눈물이 아침 거울에 떨어짐을 봄바람은 아는가 모르는가. 이 시가 우리 삼수는 그 전체 춘망사 사수 중에 그 삼수는 바로 동심초입니다. 이미 그 가사는 1200년 전에 썼던 가사예요. 이제 나중에 동심초라는 노래 들으시면서 스토리를 알리니까 소리가 들리는구나. 분명히 들릴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이런 공연, 이왕 음악이가 그건 줄 알으셨죠? 저는 다른 분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노래 속에서 이런 걸 꺼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배워서 남 주려고. 저 얘기는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친 몸을 비감아 어둠 속에 자아두는데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